네, 건설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 관련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즉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다른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규모도 크고 또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와서 걱정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금융시장 안정 조치 그리고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16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견 회사 중에서는 큰 회사인데 큰 회사죠.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성수동 2가에 그 노후 공장을 사서 오피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무 또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3.3제곱미터당 1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네. 이게 2020년도만 해도 6천밖에 안 가던 건데 너무 비싸게 샀고 또 예. 이 사업장도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PF를 하면서 브릿지를 했어요. 네. 중간에 먼저 계약금을 내기 위한 그 PF거든요. 네. 이게 본 PF 가기 전에 브릿지는 갚아야 되는데 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브릿지론. 예. 네. 그 브릿지가 480억을 받았는데 420억 정도를 못 갚았어요. 네. 기간이 도래해도 못 갚으니까 원금 이자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그 연기 인상을 안 받아준 겁니다. 못 갚은 이유가 거기 그 부동산 프로젝트 하면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어려웠었나 보죠? 대부분 오피스 빌딩이나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 어려워요. 예. 아파트도 아닌데 네.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고금리에 또 이 건축비까지 올라가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예.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예, 말씀하신 그 성수동 건물 대출 만기가 오늘 네, 되면서요.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지금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신청. 기업 회생 작업이라면서요. 그렇죠. 워크아웃이요. 네, 좀 이게 쉽게 이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회생하는 절차가 워크아웃이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법정 관리로 넘어갑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출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예. 구조조정해서 다시 산업계 살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워크아웃 절차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워크아웃 신청 단계군요. 그렇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게 되면은 대주단이 이거를 이제 그 채권단이 대주단인데 대주단이 이거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는데 14일 내에 이제 회의를 결정하고 예. 다시 통보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되고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채권 변제도 이거 연기하게 되고 원금도 연기하게 되고 또 내부적 구조조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어떻게 갚냐면요. 감자시키거나 비업무 부동산이나 또는 뭐 감원을 시키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막 매각하거나 해서 원금 상환을 하죠. 이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네요. 그럼요. 예.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태영건설이 거쳐야 할 워크아웃 절차를 살펴봤고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업계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PF 부실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면서요? 꽤 많죠. 예. 오늘 그 발빠르게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기재부나 예. 국토부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11시쯤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부실 지구가 있거나 부실이 많은 경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데는 아마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약 한 480%의 자기 자본 비율 부채입니다. 예.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건설사들도 100% 이상 넘는 데가 많거든요. 예. 이건 사전에 아마 정부가 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건설사 자체도 지금 아마 이런 태영건설의 이거 워크아웃 때문에도 비상경영 체제로 갔을 거예요. 교수님 그 부채 비율 480%라는 게 어느 정도나 높은 겁니까? 자본금이 100억인데 만약에 뭐 400억이 넘는다는 거죠 부채가. 네. 자기 자본 대비. 예. 네. 좀 주요 건설사 PF 대출 보증 잔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태영건설뿐 아니라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도 PF 대출 보증 잔액이 상당액입니다. 네. 물론 저게 다 부실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예. 부채 비율인데 이제 저게 이제 분양돼서 분양금이 들어오게 되면 상환할 내용들이죠.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만 얘기한 거지 순부채 비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또. 저게 부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일단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됐다면은 예. 중도금 대출이 들어오잖아요. 아. 이런으로 상환하면 되겠죠. 예. 만약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계약금도 안 들어오고 중도금도 안 들어와서 문제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이 됐거나 또는 분양 중에 있는 데는 부실로 볼 수는 없죠 아직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나 또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높은 편입니다. 저게. 예. 그리고 이건 다른 기업들인데 태영건설의 하도급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업체들은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도급이 581개나 됩니다.
네. 그리고 하도급과 계약 맺은 게 한 회사에 2개씩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다 하도급이 있잖아요. 네, 모든 데 하도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원청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그 하청업체가 또 부도가 나고 예. 또 재하청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하청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뿐이 아니라 이자 연장을 해주는 걸로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제 하청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태양건설이 오늘 워크아웃 신청하고 나서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태양건설 말고는 뭐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고금리와 이 그 고분양가, 소위 말하는 원가가 올라가는 자재값 상승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건설사들은 뭐 모두 숨죽이고 있지만은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강원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2천억이 넘었었는데도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얘기는 달라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FF 잔액이 134조 3천억이나 됩니다. 네. 엄청 크지요. 예. 그래서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만약에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네. 피해갈 수 없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자금을 이제 빌려준 회사는 금융권 아닙니까? 그렇죠. 제1금융권도 있고 2금융권도 있고요. 금융권 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장 있어요. 큰 문제가요. 예. PF는 이제 브릿지가 됐든 본 PF가 됐든 대개 중간에 그 증권사들이 중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증권사가 예. 많이 그 중개하는 중에서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은 잘 안 해요. 네. 제1금융권이 하는데 제1금융권은 이자가 높아요 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부실되게 되면 증권사부터 제2금융권 더 나가서는 이제 1금융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태양건설 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워커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 대중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증권사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직 뭐 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질까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금융권에도 위기가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면 제2금융권부터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금고라든지 저축은행부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금융권인데 1금융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지금 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식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건설 시장의 그 주가는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건실하게 뭐 잘 나가는 건설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시장이 대부분 PF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태양건설 사태로 건설주는 막 상당히 많이 하락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얘기한 건 이제 업계나 뭐 금융권 이야기였는데 태양건설이 직접 분양 계약을 맺은 그 계약자들 있잖아요. 네. 그 계약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자 중에서 지금 현재 19,8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12,000가구 정도는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어요. 그 수분양자들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대환해 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안 해주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회의하면서 태양건설이 건물을 계속 지을 수 있는 것들과 네. 또 아니면 뭐 이걸 바꿔야 될 거를 오늘 뭐 결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개 회사 정도는 2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거나 제3자 시공자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뭐 발빠르게 회의를 했듯이 향후에도 이렇게 그 ABCP라든지 또는 뭐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또 ABCP로 발행했던 채권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라든지 금감원이나 또는 국토부가 항상 상시에 이 그 PF 시장을 좀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예, 네. 그 정도 대책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말고도 지금 그 이외에 보증을 늘리는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자가 연체돼서 내지 못하는 경우는 건실한 회사 같으면 이자를 유예해주는 대책도 필요하고요. 예. 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은행에서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네. 은행들과 제2금융권들은 거기다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건설업계도 좋지 않고 금리도 높고 네. 그래서 어렵고 거기서 지금 부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지금 PF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이 그 에쿼티가 30%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 국제회계 기준에. 예, 예. 나머지 70%는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거거든요. 토지를 구입할 때 100억이면 30억은 내가 되고 네. 나머지 70억은 이제 그 브릿지라고 해서 일치 들어왔다가 예.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PF를 또 합니다. 이걸 본 PF라고 해요.
그 앞에 70억을 받은 게 아니고 뒤에는 몇백억을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건축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그 이자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네. 이자가 올라가면. 그렇군요. 네. 이게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내년에 괜찮을까 이런 걱정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아마 3월과 5월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내리는 시점은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상반기에는 금리가 고금리가 갈 것 같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내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갔잖아요. 네. 다시 0.5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 내려봐야 3%나 많이 내려야 2.5라면 적어도 0.5나 그뭐 1% 정도 내린다면 예. 당분간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건설 시장의 그 이자율은 고금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성은 돋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그리고 연쇄 파장 짚어봤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장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